지금부터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민사사건 판결을 먼저 하고 이어서 형사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2013-61381 구상금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여운택 씨 외 3인, 피고 상고인 신일철 주검 주식회사입니다. 이의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의 제출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입니다. 2005년 1월경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고, 원고들은 2005년 2월경 일본 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제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였으나 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 2009-68620 판결은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환송 후 제2심은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위자료 금액을 1억 원씩으로 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원고 여운택, 신천수의 경우 일본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일본 법원에서 패소 확정된 바 있는데, 이러한 일본 법원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고들은 구 일본 제철이 운영하던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였는데, 구 일본 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이 사건 피고인 신일철주검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네 번째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환송 판결 및 환송 후 제2심 판결은 첫 번째 쟁점에 관하여 일본 법원의 판결은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구 일본 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모두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후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습니다. 세 번째 쟁점, 즉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권 협정에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거나 더 이상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포함된다고 볼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청구권 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 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송 후 제2심에서 피고가 협상 과정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으나 그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의 의견 1과 별개의 의견 2가 있고, 다수 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반대 의견이 있으며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 의견 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전원 합의체에서 심판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3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환송 후 제2심에서 새로운 증거 등에 의하여 환송 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도 않았고, 환송 판결에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어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환송 판결이 전원 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한 채